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토익 시험에서 정답이 되었던 형용사 어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정답이 되었던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쵸? 그렇지만 나머지 보기들에 있던 어휘들도 중요하겠죠. 특히, 음, 뭐 4개가 다 헷갈리고 그러진 않아요. 주로 2개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까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점수가 급하면 일단 이 어휘부터 봐라라는 건 정말 빈말이 아닙니다. 제가 20년 동안 토익 강의를 하면서 이 형용사 어휘 정말 많이 나왔지, 정말 정답이 많이 됐지 했던 거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로 준비한 거는 lasting인데 여러분 이 last는 지난이라는 형용사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동사로 지속되다, 계속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분사가 돼서 lasting 하면 지속되는, 지속적인 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lasting은 뭐 그냥 아예 그냥 형용사로 딱 lasting, 지속되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분사 문제로도 출제가 많이 돼요. ed꼴과 많이 혼동하거든요. ing꼴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어휘 하나를 지속되는 지속적인 lasting 이렇게 외우는 게 정말 조금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형용사다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명사와의 결합이에요. 덩어리로 아시는 게 너무 중요해서 자 이것도 제가 그냥 막 이렇게 어디에서 찾아서 한 게 아니고 시험에 나왔던 거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lasting effect 이렇게 묶어서 덩어리로 아시는 게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안다라는 거는 형용사 어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 명사 결합하는 거 한 두세 개 정도는 내가 언급할 수 있다라고 해야 진정하게 이 형용사 어휘를 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lasting effect 혹은 lasting impact 하면은 지속적인 어떤 영향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onger lasting 하면은 계속 더 오래 지속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하고 그런 물건이 되겠죠. 그래서 longer lasting product. long lasting light bulbs 하면은 되게 오래 지속되는 전구가 되겠습니다. longer lasting batteries 하면은 되게 오래 지속되는 배터리, 수명이 긴 거를 말하겠죠. 잘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는 extensive는 대규모, 광범위한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안 돼요. 꼭 형용사는 명사와 덩어리 지어서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데, 시험에는 이렇게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래서 extensive change 하면은 큰 변화를 하다. 여기서 make는 만들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변화하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때 이제 오답이 accurate 같은 게 나왔는데 변화를 extensive하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막 대대적으로 많이 하는 거고요. 변화를 정확한 변화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결합이 좀 결합성이 떨어지죠. 자, 우리 extensive experience면은 이력서 같은 데 많이 쓰는 말입니다. 제가 경험이 많고요. 뭐 이렇게 그래서 지식이 많을 때도 extensive. 아니면 회사에서 훈련을 많이 제공해 준다 할 때도 extensive train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extensive renovations가 어울립니까 할 때 여러분들이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를 알아야 시험에서 정답을 맞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대규모의 광범위한 이게 아니고 어떤 명사랑 결합이 된다, 안 된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토익에서 여러분 A, B, C, D 보기를 보면은 특별히 되게 어렵다 하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틀리는 거는 이 결합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덩어리로 아시는 게 정말 관건입니다. 그래서 extensive renovation 하면 되냐 안 되냐? 가능하죠. 그러니까 공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해서 그냥 뭐 싹 다 뜯어 고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revious는 많이 아는 단어죠. 그죠? 어렵지는 않은 단어인데 이렇게 결합을 보는 게 지금 계속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나 이 단어 알아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예를 같이 꼭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previous knowledge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전에 뭐 미술, 예술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죠. 그렇죠? previous experience 되게 잘 나오고 previous 대신에 prior이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prior experience, 사전 경험 뭐 필요하지 않습니다가 좀 많고 필요한 경우도 물론 있겠죠.
previous years 하면 예전 해라는 의미고 previous model 하면은 예전 모델이 되겠습니다. full 하면 이제 꽉 찬 이런 의미인데 최대 꽉 찬 근데 완전한 이런 의미도 있어서 우리가 뭐 보통 이런 말들 쓰죠. 뭐 공장 뭐 풀가동한데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때 그런 느낌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면 가동, 전 능력을 다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at full capacity 묶어서 같이. 근데 오답으로 most가 나왔는데 이건 그냥 아예 딱 굳어져가지고 at full capacity 이렇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전면 가동, paid in full 이런 표현도 기억해 주시면은 100%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완전히 지불되다. 일부가 아니라 완전히 get a full refund 하면은 100% 환불을 받는 거죠. full compensation 이렇게 같이 덩어리로 전액 보상받다. 그다음에 우리 뭐 part-time, full-time이라는 얘기하죠. 보통 full-time은 한 8시간 정도 일하는 걸 말하는데 full-time tennis instructors 하면은 full-time으로 일하는 그 테니스 선생님을 말합니다. 자, 다섯 번째 어휘는 completed 하면은 complete이 이제 동사로 완성하다니까 완성된 그런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완성된. 근데 이게 서류랑 결합을 하면요. 완성된 서류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작성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된. 그러니까 빈칸을 남기지 않고 다 작성이 된 그런 서류. 그러니까 서류랑 결합을 했을 때는 그냥 완전한 이런 의미보다는 작성된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자, 그래서 completed loan document 하면은 작성된 대출 서류가 되겠습니다. final, 최종의라는 의미죠. 그죠? 덩어리로. final paycheck 하면 마지막 월급을 받는 거고 be in the final stage 하면 마지막 최종 단계. final decision, 최종 결정, final choice, 최종 선택. 덩어리로 자꾸 기억해 두시고요. 자, 깜짝 퀴즈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 문제보다는 좀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좀 더 꼼꼼하게 해석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휘 문제는 몇 초에 푸셔야 됩니까? 하면은 30초 정도가 이상적인데 문법은 20초 한 문제당요. 여러분들한테 30초를 드리기는 어려우니까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잠깐 멈춰놓고 다시 해설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30초 이상 가면은 시간이 부족할 확률이 커요. 30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명령문이에요. stay, 머물러라. 그 도시의 최고 부티크 호텔에 머물러라. 문자 끝났고 컴마 ing 하면 해석을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이 문제가요.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문제예요. 특히 이 city 때문에 학생들을 더 모던으로 좀 오답을 끌고 나가는데 정답은 scenic view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정말 많이 틀렸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왜 scenic view가 되는 거는 알겠는데 모던은 안 되냐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도시의 어떤 이제 경치를 즐기면서 이 호텔에 머물러라 이건데 scenic view는 환상의 짝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치가 좋은 아름다운 어떤 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모던 뷰는 안 되냐? 모던 뷰라는 말은 약간 그 뷰가 우리가 이렇게 보는 어떤 경치 같은 느낌이 아니고 모던 뷰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현대적 시각, 시선, 어떤 생각을 말하는 그런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모던 뷰라기보다는 우리가 도시에서 뭘 이렇게 딱 바라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호텔에 갔는데 뭐 시카고의 그 다운타운이 쫙 보인다. 그러면 그걸 모던 뷰라고 하진 않아요. 거기서 딱 갔을 때 뭐 모던한 빌딩이 많이 보이고 그 빌딩이랑 비슷한 게 모던 스트럭처가 되겠죠. 그래서 현대적인 어떤 건물 이런 거 어울려요. 뭐 현대 아트죠. 현대 미술, 현대 건축, 현대적인 어떤 기술 이런 건 되지만 우리가 어떤 막 정말 높은 막 고층 빌딩이 보이고 막 그런 어떤 뷰를 모던 뷰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되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모던도 알고 뷰도 알고 이렇게 해도 문제를 틀리는 게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런 그쵸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짝을 잡고 알아두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다는 거죠. 그래서 scenic view라는 말이 너무너무 자주 사용이 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의 어떤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cenic view of the city 네, 이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view하고 어울릴 수 있는 걸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비교가 안 되는 그죠? view다 이렇게 묶어서 impressive view 멋진 뷰, 베스트 뷰, 최고다, perfect하다, great, amazing view 다 뷰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좀 어려워할 만한 건 한 요 두 개 정도 그죠? 네. 잘 기억해 두시고 이만큼 이제 결합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numerous 수많은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단어예요. 근데 문법적으로 하나를 짚어드리자면 numerous 뒤에는 일단 반드시 복수 명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 이게 s 붙은 거. 예. 그거를 또 하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를 또 틀릴 수 있어요. 반대로 numerous 뒤에 복수 명사가 많이 나와 하면은 문제를 쉽게 또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offers numerous activities 하면 수많은 활동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repetitive 하면은 반복적인 어떤 일들이 되겠죠. 형용사 두 개가 한꺼번에 결합할 수 있어요. 명. 그러니까 다양한 수많은 작업이고 반복적인 작업이 되는 거죠. 수많은 옵션.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실제 학생들이 굉장히 막 어려웠다, 되게 헷갈렸다 했었던 문제예요. 이거는 약간 문법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이거 잘 들어보세요. 자, 정답부터 궁금할 테니까 말씀드리면 애니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뭐 유기농 그런 제품들을 팔고 하는데 가서 보면 홀푸드라는 말을 되게 많이 또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홀푸드 아이템은 안 되나? 아니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되게 큰 그죠? 되게 큰 라지 사이즈 그런 드링크를 주문을 하면 유기농 제품 거기에 50% 할인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면 great food item 그러니까 되게 막 훌륭하고 좋은 음식 거기에 50% 해준다 하면 안 돼요? 일단은 애니가 왜 정답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일단 아이템이라는 거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셀 수가 있는 명사예요. 셀 수 있는 명사. 약간 어려운 말로 가산명사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셀 수 있는 명사는요. 앞에 반드시 한정사라는 게 필요해요. 한정사라는 게 뭐냐면 뭐 더 제일 대표적인 게 소유격 이런 거죠. 예, 거기에 해당하는 게 some과 any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일반 형용사는 한정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셀 수 있는 명사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단수, 셀 수 있는 명사 단수 형태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한정사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I have book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for이나 great을 쓰면은 한정사 없이 가산 단수명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I have book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I have a book. I have your book. 이런 식으로 꼭 이렇게 한정사를 써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any가 한정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가산 단수명사 앞에 한정사를 안 쓰면 안 되는데 한정사 자체가 얘밖에 안 되기 때문에 any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되겠죠. 5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any whole food item 이렇게는 쓸 수 있겠죠. 유기농 제품은 어떤 것이건 뭐 50%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는 쓸 수가 있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한정사였다는 거. 어휘 문제 풀 때는 이제 문법이 뭐 꼭 되게 필요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여기에서는 조금 한정사의 개념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아, 나는 이 n이라는 게 부정문에만 사용하는 줄 알고 안 썼다. 여러분, 부정문에만 any를 쓰는 게 아니에요. 부정문에 많이 쓰죠. 그렇지만 부정문에만 쓰는 게 아니라 뭐 긍정문에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이렇게 보시면
You can use this coupon. 이 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t any store location. 뭐 어디든 로케이션 어디든 뭐 아무데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런 긍정 평서문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뭐 고마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마워. 그러면 상대방 친구가 뭐라 anytim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anytime, 뭐 anywhere, 뭐 any 명사 이런 게 꼭 부정문에만 사용하는 거는 아닙니다. 긍정문에도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이 보기를 딱 봤을 때 A, B, C, D가 와, 되게 어렵다라고 할 만한 거는 사실 토익에서는 어려워서 못 푼다기보다는 이 결합이 어울리나? 뭐 이렇게 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어요. A하고 C는 좀 많이 봤지만 hearty라는 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정답부터 발표를 하자면 B가 맞는데요. A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satisfied는 감정 형용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만족감을 느낀 이 됩니다. 결론은 satisfied 뒤에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 명사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satisfied 된 뭐 customer라던가 client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breakfast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A를 쓸 수가 없어.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감정 분사로 문제를 또 많이 내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당하는 거는 여러분 사람만 감정을 당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 컴퓨터가 너무 막 소중해. 내 랩탑이 너무 소중해서 막 되게 잘해줘도 이 컴퓨터가 만족감을 느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satisfied 같은 이런 감정 분사 다음에는 사람 명사를 써야 되지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좀 안 되는 거죠. 긍정적인 breakfast가 아니라 hearty라는 단어 뜻을 몰라서 그래. 이걸 알면은 그냥 바로 B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되게 푸짐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이 뭘까요? 되게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좀 든든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hearty breakfast를 먹으면서 시작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hearty가 마음이 heart에서 온 거잖아요. 그쵸? heart에서 온 거니까 마음이 따뜻한 이런 의미도 있지만 푸짐하고 뭐 식욕이 왕성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주 결합하는 말은 뭐 hearty breakfast, hearty meal 이렇게 자주 결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합을 자꾸 생각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내가 이 단어를 안다라는 건 동사라는 거는 목적어와의 결합, 형용사는 명사와의 결합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